이곳에 해당하는 블로그 프로필, 블로그명, 블로그 별명은 블로그 관리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관리 단추를 클릭하면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여기 보이는 에디트를 눌러도 같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블로그 관리에 들어가면 첫 번째 화면으로 보이는 이 기본 설정 블로그 정보에서 블로그명과 블로그 별명 등을 수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몇 번을 수정하시든 블로그 지수에는 별 영향이 없으니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블로그명과 별명 등을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건데, 마케팅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이유는 일상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설정하시든 큰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스타일대로 얼마든지 수정하셔도 되고요. 물론 브랜딩적인 관점이라든지 인플루언서가 되고자 한다든지 하면 조금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할 필요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상 블로그에겐 이러한 설정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블로그명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검색을 했을 때 포스트 제목 위에 뜨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네이버 인플루언서의 경우 모바일 상에서는 그 인플루언서 닉네임이 뜨긴 하고요. 이건 향후 PC로도 옮겨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대부분의 테스팅은 모바일에서 먼저 시험을 한 다음에 PC로 옮겨오는 과정을 거치고요. 현재 에어서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기존의 뷰 탭이라든지 인플루언서 탭이라든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무튼 인플루언서가 아닌 대다수의 블로그는 PC든 모바일이든 이 포스트 제목 위에 블로그 명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저는 가게 간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내가 만약 부동산 매물 정보를 원하는데 이렇게 블로그 명에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렇지 않은 곳보다 훨씬 더 신뢰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곳을 클릭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더 큰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이 블로그 명에는 상호명과 무엇을 취급하는지, 어디서 운영하는지 등이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블로그 별명 같은 경우는 개인 아이디의 닉네임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댓글 같은 것을 남길 때 블로그 별명으로 달립니다. 즉, 개인의 정체성이 바로 나타나도록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앞서 예를 든 것처럼 부동산이라고 하면 블로그 별명에 공인중개사 누구누구누구 라고 설정해 주는 것이 훨씬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블로그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닉네임만 보고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구나, 이 사람은 전문가구나 라는 인상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블로그 별명에는 자신의 정체성이나 신분을 드러내 주는 것이 좋고요. 변호사면 변호사, 세무사면 세무사, 분양 전문가면 분양 전문가라고 직접적으로 명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블로그 별명은 띄어쓰기 포함 10자니까요. 그 띄어쓰기 신경 써서 구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개글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짧게 구성하든 길게 구성하든 중요하지 않은데요. 그래도 여기에다 자신이 취급하는 물건이라든지 활동하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면 자신의 블로그에 들어오는 방문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일 것이고요. 미사여구를 많이 늘어놓을 필요 없이 그냥 담백하게 적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 부동산이 토지, 건물, 공장 등을 취급하는 곳이다 라고 하면 그냥 토지, 공장, 건물, 매매 및 임대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전에 어느 지역의 매물을 취급하는지 지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적고 그 뒤에는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그 사이에다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고객 가치 멘트를 적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형태로 간결하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면서 보기가 좋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개글에 어떤 글을 적든 사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 블로그 주제 같은 경우는 블로그의 전체적인 주제를 설정하는 란이고요. 여기서 하나의 주제를 설정하더라도 개별 카테고리나 개별 포스트에서 다른 주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 설정은 인플루언서 선정 시에나 중요할 수 있는데 마케팅적인 관점에서는 큰 상관이 없고요. 이것을 어떻게 설정하든지 블로그 지수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 같은 경우는
개인의 얼굴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블로그는 개인 SNS이기 때문에 개인이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회사 블로그 같이 딱딱하고 실체 없는 이미지보다는 개인의 목소리가 잘 드러나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게 해야 더 신뢰감을 갖고 인간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얼굴 노출이 꺼려지는 분들이 계셔서 그럴 때는 회사 로고 이미지라든지 외부 가게 모습을 설정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는 모바일 블로그를 켰을 때 뒷 배경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말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도 큰 상관은 없지만 되도록 탁 트인 공간의 이미지를 하는 것이 답답해 보이지 않고 좀 더 전문성이 느껴집니다. 탁 막힌 커버 이미지는 답답함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하단 댓글창에다가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저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